오늘은 우리가 운영전이라는 작품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운영전은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여러 번 어디선가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들을 주로 문제로 출제하는지 등은 친구들이 조금은 낯설 수 있을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를 잘 해놔야겠죠. 자, 여러분, 얘는요, 소설이기 때문에 흐름이 매우 길겠죠. 따라서 작품을 쌤하고 해석하기 전에는 본인이 먼저 읽어보고 어느 정도 좀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어야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좀 우리가 먼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이 작품은 애정소설이라고 해서 어떤 남녀 간의 애정을 근반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작품은 몽유롭게 소설, 몽유소설이라고 부르는데요. 꿈을 소재로 해서 그 꿈을 기록하는 듯한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뤄진 액자 구성 소설이에요. 자, 한번 쌤이 간략하게 도식화를 좀 해볼게요. 액자라는 건요, 이렇게 프레임 안에 사진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설도 겉의 이야기와 안의 이야기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 해요. 이 작품에서는요, 김진사라는 남자와 운영이라는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내화가 되고요. 외화는요, 이제 길을 걷고 있던 선비 유영이 두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게 외화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내화라는 거는 지금 꿈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꿈속에서 김진사와 운영의 이야기를 막 듣고 그것을 이제 이야기로 기록했다라고 해서 이 작품이 몽유롭게 소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용어들도 이번 기회에 좀 처음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재는요, 당연히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겠죠. 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좀 제약이 좀 있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운영이라는 사람은 궁녀예요. 자, 여러분, 궁녀는요, 잠재적 왕 혹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을 모시는, 여기선 대군이거든요. 대군의 여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궁녀는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신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그러한 한계를 어떻게 딛고 사랑을 했는지 등을 우리가 좀 봐야겠죠. 자, 본격적으로 앞부분 줄거리부터 읽으면서 가봅시다. 선조 34년 봄, 선비 유영은, 자, 여러분, 인물 나왔죠? 안평대군의 옛집이었던 수성궁이라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선조 34년 봄이라는 건요, 시대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선조라는 조선시대의 임금이죠. 자, 그리고 계절적 배경도 나왔고요. 자, 수성궁이라는 공간적 배경도 나왔어요. 술에 취해 잠이 든다. 여러분, 잠이 들었어요. 왜요? 이 작품이 몽유롭게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몽유롭게 소설이니까 잠이 들어야 꿈을 꾸겠죠. 한밤중에 잠에서 깬 유영은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과 그녀의 연인이었던 김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이제 내화 속의 주인공인 거죠. 운영은 유영에게 그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세종대왕의 왕자였던 안평대군은 수성궁에서 문인들과 풍류를 즐기며 운영을 비롯한 궁녀 10명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안평대군은 궁녀들에게 절대 바깥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수성궁이라는 곳은요, 어떠한 제약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한계, 뭔가 좀 이곳의 궁녀들은 약간 좀 이렇게 갇혀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성궁은요, 어떠한 사회적인 제약을 가진 공간으로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교류했었고요. 궁녀라는 신분적인 제약이 묶여있는 공간인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없다는. 운영은 안평대군을 찾아와 시를 논하던 김생을 보고 이 꼴 김진사입니다. 진사라는 계급이었어요. 사랑에 빠진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연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사실상 일반적인 남녀도 부모님의 어떤 중매를 통해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얘네는 지금 자기들끼리 눈 맞아서 자기들끼리 연애를 하는 자유연애 사상이 있죠.
운영과 김생의 관계를 눈치챈 안평대군은 궁녀들의 거처를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한다. 이에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치 5명은 서궁으로 옮겨간다. 궁녀 자란은 다른 궁녀들을 설득하여 운영과 김생의 만남을 돕고 김생은 밤마다 담을 넘어 운영을 만난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꼭 이렇게 거창하게 해야 될까? 자, 궁녀 자란은 다른 궁녀들을 설득해서 만남을 돕고요.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던 두 사람은 급기야 탈출을 계획한다. 운영은 의복과 재물들을 궁 밖으로 내보내고 김생은 이를 노복인 특에게 시켜 산중에 묵게 한다. 하지만 특은 김생을 죽이고 운영과 재물을 탈취할 흉계를 꾸민다. 여러분, 특이요, 나쁜 인물이었어요. 결국 특의 발설로 김생과 운영의 사랑은 발각된다. 난리 났죠? 자, 안평대군이 대노하시고는 화가 엄청났다는 거죠. 남궁 사람으로 하여금 서궁을 찾아보게 한즉 저의 의복과 보화가 모두 없어졌으므로 대군이 서궁 시녀 5인을 뜰 가운데 불러놓고 형장을 눈앞에다 엄하게 갖춰놓고는 영을 내려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서궁의 시녀 5인은 아까 우리 위에서 나왔었죠. 자, 지금 남궁과 서궁으로 지금 궁을 나눴고요. 이 5명이 서궁으로 가게 됐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5명은 운영, 자란, 은섬, 옥녀, 비치 이렇게 5명이겠죠. 자, 이 5인을 죽여서 다른 사람을 징계하라 하시고는 또한 집장 한 사람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5인을 엄청 혼내야 딴 사람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절대 하지 말아야겠구나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1벌 100개라고 해요. 한 번의 벌로 100가지의 어떤 교훈을 준다라는 거죠. 자, 장수를 헤아리지 말고 죽을 때까지 치래. 여러분, 안평대군의 성격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안평대군의 성격 어때요? 매우 잔혹하죠. 자신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이제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리라는 거죠. 이에 오이는 호소하기를 원하건대 한번 말이나 하고 죽게 하여 주소서 하니 대군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고 그 사정을 다 말해보아라 라고 했더니 은섬이 먼저 글어를 올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여러분, 이 부분부터는요, 운영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 각각의 인물들이 말을 되게 길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각각의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문제를 냅니다. 자,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므로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심궁에 갇히자 외로운 몸이 되어 꽃을 봐도 눈물이 눈을 가리며 달을 대하여도 넋을 잃어 매화나무에 앉은 꾀꼬리로 하여금 짝을 지어 날지 못하게 하며 발 사이에 드나드는 2마리 제비로 하여금 같은 둥지에 깃들지 못하게 하였사옵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스스로 정욕의 뜻을 이기지 못함이며 또한 투기의 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할 뿐이오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은섬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남녀의 정욕은 음양의 이치에서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남녀 간의 사랑은 음양의 이치다, 즉 본성이다. 본성에서 출발하는 거다. 따라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는 본성을 좀 이제 거스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꾀꼬리도 짜증나, 제비도 짜증나요. 왜요? 얘네들은 자유롭게 짝을 지어 날아다니는 사랑을 하는 애들인 거예요. 근데 궁녀들은 자유롭게 사랑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따라서 궁녀들과는 중요합니다. 대조되는 대상들이에요. 대조. 그러니까 얘네들이 짝지어 날아다니는 게 뭔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 날아다니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름이 아니로다. 자, 두 번째 근거.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다? 짐승들도 짝이 있는데 인간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울분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자연물 과의 대조를 통해 자신들의 현실에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뭐뭐하지 않으리까 서리법이죠. 한번 궁장을 넘어가면 인간의 낙을 알 수 있사오나 저희들은 오랫동안 심궁에 갇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뭐겠어? 인간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어떤 사랑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저희들의 힘으로 능히 할 수 있으며 또 마음으로 참을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오직 대군의 위험이 두려워서 이 마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가 시들어 죽을 뿐이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세 번째는요,
두렵다라는 어떤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궁중의 일에 있어서 이제 범한 죄가 없사옵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땅에 두고자 하시니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이까. 우린 너무 원통하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구천지하에서도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들은 너무 억울해서 눈 감고 못 죽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은섬은요 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궁장, 즉 이게 약간 사회적 제약이 있는 곳이었죠. 자, 남녀 간의 사랑은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일인데 이러한 궁궐 안에서는 그걸 못해. 그래서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이러한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쌤이 여기서 지금 1, 2, 3, 4로 매겨준 것들을 자, 은섬의 말하기 방식에다 잘 정리를 해야겠죠. 자, 플러스 뭐 하고 있다? 사회 제도. 그러니까 궁녀가 사랑 못하는 거죠. 궁녀의 어떤 제약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은섬이 말을 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빛이라는 애가 또 얘기를 할 거래요. 그럼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대군께서 사랑해주신 은혜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사온데 어찌 감동이 없겠습니까? 서리법. 자,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일단 대군의 마음에 대한 감사 표현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사회생활 잘하네요. 자, 첫 번째는요. 대군에 대한 어떤 마음의 표현을 먼저 해요. 그래야지 여러분 사람들이 내 칭찬부터 들어와야 아 그래 얘 말 한번 들어볼까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저희들이 대군의 깊은 은혜에 감축하고는 홀로 상궁에 거처하면서 달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에도 이 뜻을 변치 않고 오직 문묵과 현가에 종사하고 있을 따름이온데 이제 씻을 수 없는 누명이 서궁에 미치고 말았으니 여러분 이 누명이라는 건요 이제 궁녀가 다른 사람과 정을 통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 운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안평대군 입장에선 5명 중에 누군지 모르니까 지금 다 같이 앉혀놓고 누구야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서궁에 미치고 말하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아니하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얘는요 누명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억울하지. 비치는 진짜 아니잖아. 그쵸? 자, 억울함 호소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는 은섬과의 공통점이죠. 살아도 죽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오직 엎드려 빌건대 빨리 죽을 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자란이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란의 말하기 방식을 또 정리를 해봐야겠죠. 엄청 길게 말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란이 아까도 그 운영이가 김진사를 만나게 하는데도 되게 적극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좀 많은가 봐요. 자, 오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는 데 있사오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을 어찌 차마 숨겨두리이까. 차마 숨길 수가 없으니 말해보겠다는 거죠. 저희들은 여왕의 천녀로서 아버지가 대순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가 아닌즉 남녀 간의 정욕이 어찌 홀로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왕의 천녀로서 아버지가 대순도 아니고 어머니가 이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요. 중국 역사 속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국의 역사 속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사람들은 뭔가 좀 진짜 약간 순 임금 때의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왕이라는 건 여러분 백성들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집, 즉 우리는 일반인으로서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순임금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정도 대단한 사람도 못 되고 그냥 우리같이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남녀 간의 정욕이 어찌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중국 역사 속 인물을 제시하면서 대조하는 거죠. 즉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찌 남녀 간의 사랑, 즉 본성이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리법이죠. 있다는 거죠.
주나라 모강도 천자로서 매양 묘대의 낙을 생각하였고 항우 같은 영웅도 해하의 눈물을 금치 못하였으며 당현종 같은 영왕으로도 매양 마외의 한을 생각하였거니와 대공께서는 어찌하여 운영으로 하여금 홀로 운우의 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지금 중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계속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쵸? 쭉 나열을 하고요. 그렇게 대단했던 중국의 역사 속 인물들도 다 사랑을 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운영이만 그거를 안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의 것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운우의 정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사랑의 정이거든요. 즉 운영이라고 해서 어떻게 그 대단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사랑이 운영에게만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서 운영도 당연히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서리법으로 표현한 거죠. 김생은 곧 당대의 단정한 선비이운데 내당으로 끌어들인 것도 대군께서 하신 일이고 운영에게 명하여 벼루를 받들게 한 것도 대군의 영이었습니다. 즉 김생과 운영이 처음 만나게 된 일이요. 안평대군이 운영한테 네가 그 벼루를 준비해라 라고 명령을 해서 그렇거든요. 즉 김생과 운영의 첫 만남에는 대군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운영이 오래도록 심궁에 갇혀 있으면서 달밝은 가을 꽃피는 봄날이면 매양 마음을 상하였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 몇 번이나 앤을 끊었습니다. 한번 후엽한 남성 이 꼴 김생이겠죠. 김생을 보고서는 넋을 잃고 실성하여 병이 골수에 사무쳐서 비록 장수하는 양과 월인의 손으로도 효력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사옵니다. 하루 저녁에 아침에 이슬과 같이 죽어지면 대군께서 비록 측은한 마음이 있어 돌보고 자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죽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한번 김생으로 하여금 운영을 만나보게 해서 두 사람의 맺힌 원한을 풀어주실 것 같으면 대군의 적선이 막대할 것입니다. 전일 운영의 회절은 죄가 저에게 입사없고 운영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엄청 착하죠? 봐봐. 운영이 회절했다라는 거는 이제 절개를 훼손했다는 거거든요. 즉 마음대로 연애한 거 말하는 거죠. 사랑을 해서 그 절개를 훼손한 것은 다 제 탓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의리 있죠. 즉 운영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거죠. 저의 이 한 말씀은 위로는 대군을 속이지 아니하고 아래는 동료를 저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너를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고 있고 나 역시도 운영이라는 동료를 버리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오늘의 죽음은 죽어도 또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군은 저의 몸으로써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두둔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친구 어딨어? 그쵸? 아 내가 연애하다 걸렸는데 나 대신 죽겠다는 친구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 옥녀가 올리니 이러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옥녀가 얘기를 합니다. 옥녀는 말이 좀 짧아요. 서궁의 영광을 저도 이미 같이 하였사온데 서궁의 애군을 저만 면할 수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즉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라는 거야. 즉 이런 거는 동고동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공강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타는데 오늘의 죽음은 그 죽을 바를 얻었사오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강도 같이 타고 옥석도 같이 탄다는 게 산이 이제 불이 나면은 모든 게 다 같이 탄다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함께 이런 죽음을 하겠다라는 거죠. 죽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누구겠어요? 운영이죠. 아니 연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을 곤란에 빠지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쵸? 자, 대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사온데 여러분 대군의 은혜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능히 정절을 굳게 지키지 못하였으니 그 죄 하나이며 전으로 지은 시에서 대군께 의심을 보이고 끝내 바로 아뢰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둘이었고 서궁에 죄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로 인하여 같이 죄를 받게 되었으니 그 죄가 셋이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죄를 나열하고 있죠.
옛날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에서 약간 냄새가 나는데 너 요즘 뭐 누구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는데 운영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맞았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운영의 말하기 방식은요. 지금 자신의 죄를 나열함으로써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와 같이 큰 죄를 셋이나 짓고도 산들 무슨 면목으로 살며 만약 죽음을 면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하여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죄를 나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있죠. 대군은 보기를 마치고 또 한 번 자란의 초사를 다시 펴보시는데 노여움이 좀 풀리는 것 같으므로 소옥이 꿇어앉아 울면서 고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소옥이라는 애가 또 꿇어앉았대요. 자, 여러분 봐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안평대군의 마음을 움직인 거는 자란의 초사예요. 자란의 이야기를 보니까 좀 마음이 풀렸어. 왜냐면 자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역사적 인물들도 사랑을 한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또 사랑의 정을 아는데 운영이라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마음이 좀 동한 거예요. 자, 소옥은요. 전날 빨래하러 갈 때 성안으로 가지 말자고 한 것은 저의 의견이었으나 자란이 밤에 남궁으로 와서 매우 간절히 청하기에 제가 그 뜻을 안타까이 여겨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물리치고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래 궁 안의 빨래는 궁 안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궁 밖으로 빨래를 하러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라는 거는 궁 안에서 빨래를 하자라는 의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해쳤으니 내 잘못입니다 라는 거죠. 운영의 회절은 그 죄가 저의 몸에 있사옵고 운영에 있지 아니하오니 저의 몸으로 운영의 목숨을 이어주십시오. 여러분 와 진짜 찐친 아니에요? 자, 운영이 김진사랑 연애해서 걸려갖고 죽게 생겼는데 친구들이 다 내 잘못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운영 대체 얼마나 잘 살았길래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옥도 운영 대신에 자신의 책임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군의 노여움이 좀 풀어져서 저를 별당에다 가두고 다른 궁녀들 다 돌려보냈는데 그날 밤 저는 비단수건으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운영이에요. 운영은 자결을 했어요. 슬프죠? 자,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운영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김생이 이어나가요. 그쵸? 여러분 운영은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 뒷얘기를 모르잖아. 그래서 김생이 이제 얘기합니다. 운영이 죽자 김생은 절에 가서 운영의 명복을 빈다. 김생이 특을 죽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자 며칠 후 특은 우물에 빠져 죽는데요. 부처님이 죽였나 봐요. 김생은 몸을 정결히 한 후 식음을 전폐하고 가만히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서 여러분 운영과 김생이 모두 죽었죠. 주인공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어요. 내화의 이야기죠. 자, 이게 지금 내화의 결말입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외화 부분이죠. 자, 쓰기를 마치고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은 위로의 말을 해줬다. 여러분 유영은 이제 그 길 가다가 우연히 김진사와 운영을 만났던 선비인 거죠. 그래서 김진사와 운영을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이 다시 만났으니 소원이 없겠소. 원수인 종 이꼴 특이죠. 특도 없어졌고 통부남도 사라졌을 것인데 어찌 슬퍼하여 마지 않는가? 왜 이렇게 슬퍼하냐? 라는 거예요. 다시 인간에 나오기를 얻지 못하여 하남인가? 라고 해서 지금 유영은 궁금한 거죠. 너네는 그럼 일단은 죽었긴 했지만 다시 만났고 니네가 그렇게 미워했던 특도 죽었는데 뭐가 그렇게 슬픈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김생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해하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 두 사람은 다 같이 원한을 품고 죽었기로 염라대왕이 그 죄 없음을 불쌍히 여겨 다시 인간에 태어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인간 세상에 환생시켜 주려고 했대요. 환생을 시켜주려고 했다. 누가요? 염라대왕이요. 자, 그러나 지하의 낙이 인간보다 못하지 않은데 하물며 천상의 낙은 어떠하겠습니까? 즉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천상계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즉 운영과
죽어서 천상계의 사람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원래 천상계 사람이었던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뭐 더 이상 슬퍼할 게 없다는 거죠. 이럼으로써 인간의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쵸? 보내주려고 했는데 우리가 천상계 사람인데 뭐하러 인간일까? 이런 거예요. 다만 오늘 저녁 슬퍼한 것은 대군이 한번 돌아가시죠. 여러분, 대군은 이제 안평대군 말하는 거죠. 안평대군이 죽고 나자 저 궁궐이, 자 이거 수성궁이죠. 저 수성궁이 주인이었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치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랬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봐봐. 지금 운영과 김진사가 슬픈 이유는 뭐냐면요. 나름 자기들의 그 추억이 담겨있던 공간이 폐허가 된 모습이 슬프다는 거예요. 수성궁이 폐허가 되어 마음이 쓸쓸하고 슬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상계 사람으로서 둘이 만나서 연애 잘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여길 와보니 수성궁이 너무 쓸쓸해서 슬펐어 라는 거예요.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려 불빛을 자랑할 뿐이니 옛날의 모습이 바꿔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의 변화가 쉬움이 이와 같거늘 다시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인간이 만들어낸 집 그 궁궐은 모두 다 없어져 버렸는데 자연만은 영원히 지금 이렇게 좀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은요. 즉 인간의 어떤 궁궐, 인간사와 자연의 일, 자연사의 대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여 궁궐이 폐허가 된 쓸쓸함이 강조되는 거죠. 인간의 삶은 이렇게 더덥고 자연은 참 무궁무진 영원하구나. 이거에서 지금 얘네가 뭔가 묘한 허무함, 인생 무상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원할 수도 없고, 그쵸? 자, 그대들은 그럼 천상계 사람인가?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 아 얘는 여러분 봐봐, 쌤이 아까 말했죠? 원래도 천상계 사람이었어. 근데 이제 옥황상제를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천궁에 앉아 저에게 옥동산의 과실을 따오라 하기로 제가 반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되어 진세에 적화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전의 허물을 용서하자 삼천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한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었기로 틈을 타서 바람의 수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보았을 뿐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보세요. 두 사람은 원래 천상계 사람이었는데요. 얘네가 죄를 지어서 인간 세상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천상계에서 죄를 듣다, 죄를 얻다 에서 득제하여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죽어서 다시 천상계에 왔고 오늘은 놀다가 그냥 수레 타고 지나가다가 들렀을 뿐이다 라는 거죠. 자, 김생이 말을 마치고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하였다. 바다가 마르고 돌이 불에 타버린들 우리들의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또 땅이 늙고 하늘이 거칠어진들 우리들의 원한은 지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존군과 즉 이 존귀하신 남자 즉 유영입니다. 너와 만나서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눴으니 속세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인연이 있어서 만난 거다라는 거죠. 엎드려 바라건대 종군께서는 이 원고를 가지고 들어가시어 영원히 전해주셨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원고는 뭐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이 이야기를 널리 전해줘 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김생은 취하여 운영의 몸에 기대어 시 한 수를 읊었다. 자, 꽃 떨어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 날고 봄빛은 예와 같건만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자,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꽃이 떨어진 궁중 이꼴 안평대군이 있었던 수성궁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인은 없어요. 안평대군을 말하는 거죠. 즉 수성궁이 쓸쓸해져 버린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중천의 솟은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라는 거죠. 자,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얘와 놀며 옛자치를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을 수건을 적시네 라고 해서 여러분 이 두 부분도 지금 어떤 안평대군의
몰락에 대한 슬픔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시를 써서 지금 소설 속에 삽입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몇 가지가 있어서 늘상 문제에 나오는 편이니 우리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작품 속에 삽입된 시의 기능과 효과들이 좀 있어요. 자, 뭐가 있냐면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산문 속에 운문이 삽입됐잖아요. 즉 줄글 안에 갑자기 시가 들어왔으니 변화가 생겼죠. 단조로움이 탈피되겠죠. 변화가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변화가 생겼으니까 새로운 긴장감이 조성된다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긴장감이라는 거는 누둔 막 이런 범인이 쫓아오는 막 그런 긴장감이 아니라 약간 우리가 소설 뭐 문학에서는 변화가 생기면 팽팽해진다, 긴장감이 조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긴장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여러분 산문 속에 운문이 삽입되잖아요. 운문은 낭만적 그리고 감정을 제시하는 서정적인 역할을 하죠. 자,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높이는 데 영향이 있겠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여러분 운문은 서정, 정서를 표현하는 갈래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와 정서 표현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여러분 이 작품은요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자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신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감추어두고 때때로 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즉 여러분 이거 지금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세상에 그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마침바를 알 수 없다고 한다. 즉 유영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이 부분은요. 이때 유영도 이 부분 볼게요. 취하여 잠깐 누워있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바로 이게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이에요. 몽유롭게 소설의 특징. 자, 여러분 꿈에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얘가 이제 후일담을 말해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영이 쓸쓸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먹먹해서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쵸? 그래서 쓸쓸하게 돌아다니다가 결국 죽게 됐다라는 거죠. 자, 우리 초반부로 돌아가서 이야기 전체 마무리 한번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제재는요. 김진사와 운영의 사랑 이야기였는데요.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뭐겠어. 그치? 우리가 운영이 궁녀로서 어떤 신분적 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 제약에 대한 두 사람의 울분 그리고 그러한 제약에 대한 어떤 비판적 태도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특징은요. 우리가 갈래에서 여러 번 등장했는데 이 작품은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어서 외화와 내화가 구분된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몽유롭게 소설이다 보니까 꿈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구분하고 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삽입된 시의 기능 이걸 정리를 잘 해놔야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가 좀 길었으니까 영상이 끝나고 나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본인이 어려운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서 쌤한테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